한국의 천재 개발자 최연수는 K코인을 개발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가상화폐로서는 이례적인 성과였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자 K코인 가격은 폭등했다. 그런데 천정부지로 치솟던 K코인이 하루아침에 폭락했다. 개발자 최연수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현수가 사라진 날 수상한 사람들이 현수의 하나뿐인 가족인 동생 현지를 찾아왔다. 최연수 씨 어디 있습니까? 누구시죠? 오빠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귀에는 M자가 새겨진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그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발레리나인 현지는 국내 콩쿠르를 앞두고 있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파리 발레단에 지원할 예정이었다. 오빠는 왜 하필 이런 중요한 때에 문제를 일으킨 건지 원망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현지에게 족쇄 같은 존재였다. 오빠는 지능이 높은 천재였지만 말이 어눌하고 행동도 느려서 4살 어린 현지가 늘 오빠를 챙겨야 했다. 네가 무슨 천재야! 집에 가자, 오빠. 부모님은 늘 현지에게 오빠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재는 보통 사람과 다른 법이야. 사람 손이 많이 간단다. 엄마 아빠는 바쁘니까 네가 오빠를 챙겨주렴. 현지가 15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현지는 비로소 오빠를 책임지지 않아도 됐다. 성인이 되고는 따로 살아서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다. 오빠를 찾아온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쓰였다. 오빠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사고치고 어디 틀어박혀 있겠지. 현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연습실로 향했다. 6시간 넘게 연습을 하다가 문득 일주일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은 오빠의 생일이었다. 오빠는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현지는 현수의 집에 드나들 수 있도록 안내 데스크에 등록된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현수가 현지가 집에 오는 걸 싫어해서 특별한 날이나 오빠가 부탁한 일이 있을 때만 미리 연락을 하고 잠깐 들르고는 했다. 오빠 생일이라 같이 밥을 먹으려고 오빠를 찾아갔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층에 서 있는데 오빠네 집인 6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귀에는 M자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두 남자는 오빠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 같았다. 집에 사람 오는 걸 싫어하는 오빠가 웬일로 사람들을 들였지? 올라가 보니 오빠는 꼼짝하지 않고 방에 앉아 있었다. 현지가 부르자 그제야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오빠는 평소 같지 않게 신경이 날카로웠다. 강아지 루시가 신이나 현지를 따라다니자 버럭 화를 내더니 그만 가라고 소리 질렀다. 그만 가! 루시 산책만 시키고 갈게. 됐어, 그냥 가! 그게 현지가 본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오빠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현지는 점점 초조해졌다. 정말 오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현지가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전화가 끊어지고 메시지가 왔다. 나 현수 친구 제리야. 기억나? 현수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네 연락처를 알려줬어. 만나서 얘기하자. 제리는 오빠의 유일한 친구였다. K코인 개발 초기부터 오빠와 일해왔는데 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오빠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다.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현수가 위험해. 우리가 현수를 찾아서 도와줘야 해. 현수 집에 무슨 단서라도 있을 거야. 제리도 의심스럽긴 마찬가지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함께 현수 집에서 현수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집에 들어가 보니 강아지 루시와 루시 집이 없어져 있었다. 마치 오빠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루시를 어딘가에 데려다 놓은 것 같았다. 집안에 설치된 커다란 모니터에는 집안 곳곳은 물론 엘리베이터, 1층 로비까지 비추는 CCTV 영상이 켜져 있었다. 오빠는 왜 이렇게까지 경계를 한 거지? 현지와 제리는 밤을 새워 CCTV를 돌려봤다. 하지만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오빠는 마치 증발된 것처럼 사라졌다. 현지가 현수의 집에 다녀온 뒤로 현지를 미행하는 사람들의 수는 더 늘어났다. 그들은 이제 모습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현수 실종 10일째. 현지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알람 내용에는 루시 찾아오기라고 써 있었다. 현지는 이런 알람을 설정해둔 적이 없었다. 혹시 오빠가?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 다시 오빠의 집으로 가 집안을 찬찬히 둘러봤다. 벽에 붙은 사진들 중 못 보던 사진이 있었다. 현지 동네에 있는 동물병원 앞에서 찍힌 루시의 사진이었다. 현지 외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단서였다. 루시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현지는 바로 그 동물병원으로 찾아갔다. 역시나 그곳에 루시가 있었다. 그런데
수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다. 오빠가 오늘 동생이 와서 데려갈 거라면서 딱 오늘까지만 맡기셨어요. 오빠는 이 모든 일을 예상했던 걸까? 루시만 맡겨두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오빠의 집에서 단서를 더 찾고 싶었지만 콩쿠르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현지는 루시를 집에 두고 연습실로 향했다.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데 제리가 연습실로 뛰어들어오더니 현지의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다. 현지야, 갈 데가 있어. 어디? 빨리 가자. 중요한 일이야. 금방이면 돼. 제리는 현지를 차에 태우고는 차선을 바꿔 앞지르기를 하며 속도를 높였다. 제리는 오빠 일 때문에 오빠의 회사로 간다고 했다. 현지는 일방적인 제리의 행동이 못마땅했다. 그때 현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오늘의 운세. 세상에 믿을 리가 드물구나. 특히 서남방으로의 외출을 조심하라. 이게 뭐지? 웬 오늘의 운세? 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는 사이 제리가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웠다. 그때 현지의 스마트폰이 또 울렸다. 운세 메시지였다. 오늘의 운세. 아는 사람도 다시 보라. 저희 도착했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제리는 로비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지를 붙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4층 버튼을 눌렀다. 순간 현지는 눈앞이 번쩍하고 밝아졌다. 운세 메시지가 오빠가 보낸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띵 소리가 나며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현지는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며 생각했다. 여기서 무조건 도망쳐야 돼. 암호화폐 코인 폭락 사태를 둘러싼 서스펜스 스릴러 코인.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